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내가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겠냐고. 안 바뀌죠.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잘 찾는 사람들이 잘 살아. 내 인생에 모험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된다. 잘 될 이유 딱 하나에 안 될 이유 99개가 돼도요, 잘 될 이유 딱 하나 갖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거 없는 긍정적인 게 있고요, 근거가 있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언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리고, 안 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이나 특징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운이 언제 들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운을 맞이하는 자세, 내가 이 운을 어떻게 맞이를 해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언제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무속적으로는 삼재라는 게 있고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 삼재라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재면 그 해의 모든 그 나이는 다 안 풀려야 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이 안 되고, 내가 대운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무조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삼재의 나이인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운이 들었는데도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운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랑 개선이 되게 필요한데, 사주적으로 그런 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주 자체, 본인의 성격 자체, 태어난 사주가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뭘 못 벌려. 그럼 내가 정말 큰 운이 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해야 돼, 이직을 해야 되는 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높은 연봉으로 다른 데를 가는 걸 시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맞지 않는 성향의 직업을 택했어, 내 사주에 반대로. 그럼 이게 아니라고 일러줬을 때 이거 아니구나, 나에게 맞는 건 이쪽 분야구나. 그리고 딱 그걸 시도를 해서 그 운이 들었을 때 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내가 소심하고 긍정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바꿔봤자 뭐 되겠어? 또 뭐 별 의지도 없어. 그런 사람들 그냥 거기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인생이 바뀌겠냐고. 안 바뀌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치고 나가는 추진력, 원동력이 필요했을 때 이거를 잘 못 써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잔잔바리로 바닥을 계속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잘 찾는 사람들이 잘 살아. 내 인생에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했어, 떨어져.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빼야 되는 타이밍인데 좀 냅두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 안 빼. 그럼 어떻게 돼? 팍팍 차는 거죠. 더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치고 가야 된다. 내 인생에 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여기선 변해야 되는 시점이다.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본인은 내년부터 뭐가 바뀌라는 수가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로를 바꾸세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귀찮아. 그 이유가 가지가지야. 귀찮아서 안 가고, 뭐 간들 잘 되겠냐, 뭐 이런 거. 간들 잘 되니까 가라는 거거든. 그러면 가야지. 그런 거를 과감없이 내 인생의 모험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된다.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서 잘 될 이유 딱 하나에 안 될 이유 99개가 돼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안 될 이유 99%는 중요하지 않아. 잘 될 이유 딱 하나 갖고 되게 노력을 해요. 실패를 해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시도하고. 왜냐면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안 될 이유 99개를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일도 잘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사람 보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 될 거야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잘 웃거든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요. 근거 없는 긍정적인 게 있고요. 근거가 있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회피예요. 회피라는 게 뭐냐면 안 될 거 99개를 보기 싫어서 좋은 것만 보면서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저거는 되게 잘 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근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준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준비한 상태에서 저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시도하면 잘 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기 성찰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다 보면 언제나 긍정적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가 99개 중에서 하나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실패가 99개가 있는데 운이 좋아서 하나가 또 잘 되고 그러면서 그걸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실패를 시행착오 삼아서 자기가 실수했었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시행착오 생각을 해서 바꿔서 다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패했었던 방법 자기 분석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반성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방법인데 실패한 방법을 계속 써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꿔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자기가 무슨 시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같은 방법을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했지만 실패에서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는 게 실패를 하다 보면요. 시도하는 가운데 연습이 돼요. 뭐가 됐든.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건 같은 행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 나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시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안 하죠. 반복적으로 안 하니까 당연히 실력은 생기지 않아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거 10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 부정적인 거 딱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긍정성과 부정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걸 하더라도 안 될 거야. 야, 너 힘들겠어. 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싶지 않아요. 두고 싶지 않으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언가 시도를 해도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풀리는 사람하고 안 풀리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과 긍정. 무속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달리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유형을 굳이 보자면 안 좋은 해인 것도 있고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엄청 걱정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죠. 걱정하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되게 긍정파거든요. 너무 심한 긍정파. 그래서 수술을 앞뒀어요. 제가 실제로 큰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수술을 앞뒀을 때 다들 주위에서 막 그 수술을 하나 가지고 그 수술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하는 거 가지고 카페가 난리가 나. 그 카페가 있어요. 수술에 관련된 카페가. 거기 보면은 막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 막 물어보는 사람 엄청 많고 병원도 막 여기저기 막 한 10군데 가서 제일 잘한다는 선생님한테 견적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러다가 늦어지고 수술기가 늦어지고 이러는 거거든. 저는 그냥 그냥 한 군데 가서 상담했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끝이거든. 오히려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하고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냥 뭐 했으니까 어떡해. 긍정적으로 즐겁게 잘해야지.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도 빨라. 근데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데 이게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거는 생기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 일어나지도 않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인생도 똑같아. 내 인생을 설계를 했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손님이 너무 많아서 테이블 회전이 너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손님이 많을 때도 걱정.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잘 되는 분이 없어. 그죠? 계획을 세우는 것과 헷갈리면 안 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걱정을 하는 게 다른 건데 계획을 세운답시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갖고 계속해서 걱정하거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발목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계속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것만 해서 지금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걸 갖고 준비를 하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걸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성이 아니라 후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다 나아가지 못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사람하고 맞아. 만약에 헤어졌어. 그러면 헤어졌으면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새 인생을 찾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거나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는 게 더 빠른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좀 할 걸.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 그러면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고 계속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 또한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미래를 갈 것이냐. 미래를 보는 사람하고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 이 차이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냐, 과거를 보냐. 제가 손님들한테 이게 저는 무당이잖아요. 손님을 대충 성향이 약 1분만 얘기를 해보면 다 나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겠구나가 나와. 일러주시는 것도 있고 나도 워낙 촉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일 답답하신 분들 특징이 학교를 준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수능을 가서 학교를 가면 거기서 내가 과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벌써부터 막 그거를 잘 어울리는 거야. 지가 노력하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걸 걱정해. 그거를 무당한테 물어. 점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쓸데없는 자기의 본인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학교를 가냐 마냐를 물어서 불합격이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조심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명대사가 있어. 불행한 과거로 현재를 망치지 말고 불안한 미래로, 아까 불행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로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현재를 열심히 사세요. 이 말이 전 되게 와닿아서 한참 카카오 프로필에다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불행한 과거, 불안한 미래로 현재를 망치지 마시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누구나 잘 풀립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남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로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태도를 바꾸거나 내 노력을 바꾸거나 내 방식을 바꾸거나 이 내가 바뀌어야지 사실 내 인생이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인생이 변해요. 근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뭔지조차 모르시면 이거는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할까?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되게
그 자격증을 따서 되게 유명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TV 보면서 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난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다 잘 된다. 특히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남 탓 너무 합니다. 사회 탓, 남 탓. 지금 코로나라서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야. 아니거든.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되게 많은 연구하시는 분한테 되게 많은 시한약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언제 다 해요? 막 이러고 옆에서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하는 말이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10년 뒤에 저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100만 가지가 있으면 그 100만 가지를 지금부터 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레 겁먹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100만 가지도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치우고 또 하나 하고 치우고 또 하나 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한 번에 10계단은 못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걸음 가고. 근데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일단 거기까지는 갔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10계단, 100계단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계단부터 하나씩. 그러면 시간이 10년이 쌓이면 그 하나씩이 10년이 쌓이면 그게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끈기가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잘해 이걸 잘 봐야 돼. 내가 게으른 건지 진짜 끈기가 없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 운이 좋은 사람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 잘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속적으로도 내 운이 언제 들었는지 잘 확인을 해서 그 운이 들었을 때 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